에어리어88 성형외과 전문의 서의석 원장입니다. 예전에 스마스에 대해서 제가 1시간짜리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 대상으로 한 강의를 그대로 올렸는데요. 그 의사들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소리도 잘 안 들려서 이번엔 다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다시 올리는 이유는 너무 무분별하게 스마스라는 단어를 남용하고 이것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주파인 인모드나 하이프 장비인 울세라, 슈링크 등의 사용이 많고 그게 스마스를 수축해서 탄력을 준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일단 스마스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위주로 만들려고 하니 양이 너무 많아져서 3번에 나누어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가 얇은 사람은 안면과상에서 불리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스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은 울세라 등의 주름피는 장비와 실 등의 시술 시에 스마스에 대한 변화 및 불리한 점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이고, 세 번째 편에서는 실, 이물질, 아크스컬프 여러 번의 수술로 흉터가 심한 경우에 대해서 실제 수술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너무 많은 의사들과 환자분들이 피부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안면거상 수술하는 것과 피부와의 관계를 혼동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피는 빨간색 부분, 아주 비닐처럼 얇고 피부의 제일 겉에 있는 부분입니다. 어디에 쓸려서 피가 날 때 벗겨지는 부분이 표피입니다. 벗겨진 부분 밑에 하얗게 나오는 살, 그 파란색 부분이 진피입니다. 피부의 두께를 결정하는 것은 주로 진피층입니다. 표피와 진피를 피부라고 하는 것이고, 피부의 두께는 얼굴에서 제일 두꺼운 부분인 코끝인 경우라도 1.37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굴에서 이 피부의 두께는 부위마다 다르고 눈꺼풀이 제일 얇습니다. 써머니 같은 장비가 진피에 작용하는 겁니다. 좌측이 외국인 기준이고 눈꺼풀의 경우 약 0.5mm, 뺨의 경우는 약 1mm 정도, 이마의 경우는 약 1mm 정도입니다. 한국 사람을 대략적으로 측정한 논문이 있는데 조금 더 두껍습니다. 여기서는 귀 뒤쪽의 피부도 쟀는데 좀 더 얇죠. 0.7mm 정도 됩니다. 이 그림은 제일 얇은 눈꺼풀을 일로 보았을 때 다른 부분의 피부의 두께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지수입니다. 밀리수가 아닙니다. 코 부위가 가장 두껍고 이렇습니다. 사실 눈꺼풀도 어느 부위임에 따라서 두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수술, 눈썹 거상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논문은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빨간색이 표피와 진피로 이루어진 피부이고 노란색 부분은 표재성 지방층입니다. 피부의 두께보다 훨씬 두껍게 있고 얼굴 부위마다 표재성 지방의 두께가 다릅니다. 이 표재성 지방의 일부를 포함해서 훨씬 깊은 곳이 스마스입니다. 그림에서는 표피와 진피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게 보이는데 그건 1mm 내외이고 밑에 지방층이 훨씬 두껍고 피부에 약 2mm 정도를 안면거상하면서 붙이게 됩니다. 진피 바로 아래에서 피부를 드는 게 아닙니다. 이 표재성 지방이 여러 개의 지방 부액으로 나뉘고 각각의 지방층의 두께가 다릅니다. 안면거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팔자 지방층입니다. 전에 이 표재성 지방 부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표재성 지방의 일부를 포함한 빨간색 부분이 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일단 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해부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즉 어떤 명백한 구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임상을 하는 의사들이 이쪽으로 수술을 하면 신경손상이 적고 거상을 할 수 있구나 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스마스의 마지막에 S가 시스템이니 당연히 해부학적 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해부학자들은 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하고 싫어합니다. 1976년에 닥터 미치 앤 피로니가 슈퍼피셜 머스큘러 아포뉴리틱 시스템이라고 스마스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피로니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미치가 다 한 건데 이분이 아직 프랑스에서 개업을 하고 있고 뿌띠 성형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논문이 발표되기 2년 전 1974년에 미치가 처음 그린 스마스의 오리지널 드로잉입니다.
페이스북으로 예전에 연락을 해봤더니 여기와 관련된 얘기가 이걸 보내줬습니다. 여기에 얽힌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Superficial Muscular Aponeurosis 시스템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표재성 근건막 시스템입니다. 이걸 얼굴의 근막층이라고 보통 말하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상을 하는 대부분의 의사나 주름 피는 장비를 사용하는 비전문의들이나 스마스를 다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걸 구분을 좀 해야 합니다. 스마스라는 시스템과 유사한 부분들은 과거에도 굉장히 많은 이름으로 불렸고 지금도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스마스가 해부학적 의미보다는 임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즉 스마스라는 시스템을 당기면 얼굴이 신경손상 없이 거상이 되니까 의사들이 이 단어를 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안면거상 수술을 개발한 그런 대표적인 분들이 본인의 수술에 맞춰 스마스라는 단어를 약간씩 다르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면거상은 이 스마스에 대한 역사와 각 수술 방법에서 말하는 스마스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들도 막 혼동을 하는 겁니다. 닥터 바톤이 말하고 있는 스마스와 닥터 수진이 말하고 있는 스마스가 차이가 있는데 그걸 같다고 생각하고 논문을 읽으면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닥터 바톤이 쓴 해부학이나 수술은 이 사람 걸 연결해서 봐야 하는 거고, 닥터 수진이 말한 익스텐디드라는 단어는 넓게 수술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스마스가 그 안쪽까지 익스텐디드 확장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말한 스마스와 저 사람이 말한 스마스가 다른 겁니다. 당연히 현재에도 다른 병원에서 말하는 스마스와 제가 말하는 스마스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겁니다. 좌측 그림이 우리 몸을 이루는 층입니다. 피부, 표재성 지방층, 표재성 근막, 심부 지방층, 심부 근막, 근육 이렇게 되어 있고, 얼굴에서는 이 표재성 근막을 지금은 스마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전의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발표된 스마스로 수술을 했더니 신경 손상도 나타나고 스마스가 얼굴 전체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코에도 스마스가 있고, MRI, 초음파, 영상학과 조직학이 발달하다 보니 그 스마스가 또 자세히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에서 파란색이 과거에 얘기했던 스마스라면 지금은 빨간색이 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의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감각 회복부터 안면마비, 신경손상, 심부볼 지방층의 거상 등등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많이 혼동하는 것이 표피, 진피와 모낭을 포함하는 진짜 피부, 이 파란 부분과 안면거상을 하면서 박래하는 피부가 같은 층인 줄 알고 계세요. 안면거상에서는 노란색 부분, 즉 표피, 진피와 일부 표재성 지방층을 포함하여 서브큐테니어스 엘리베이션, 피하층 거상을 하는 거지 파란색 부분처럼 스킨 엘리베이션, 피부 거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스마스를 이해하려면 얼굴의 근육층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면 거상을 하면서 중안면부 쪽에 근육을 당겨서 안 처지게 한다, 윤곽 수술하면서 절대 안 처지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왜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얼굴의 근육은 현재 4개에서 5개 층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노란색 부분이 제일 겉에 있는 근육이고 주로 입주에 있습니다. 그 밑에 푸른색의 활경근과 광대 소근이 있고 눈 둘레근도 같은 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스라는 것은 깊이가 피부를 거상한 후에 나타나는 지방부터 아래쪽으로는 활경근을 포함하고 위쪽으로는 눈 둘레근을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고 안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과거에는 여기 보이는 광대 대근이 안면 거상할 때 랜드마크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저 근육을 보고 수술하는데 위쪽에서 그 층 바로 위로 신경이 지나가고 그걸 보게 되면 신경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대한 논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을 안전하게 하려면 이걸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고 수술해서 그걸 구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이 안쪽까지 수술을 한다는 게 아주 얇은 비닐, 유니랩 정도의 차이로 수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근육들은 깊은 데서 나와서 피부로 얇게 붙는다는 거를 3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피부와 스마스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안면거상 시 환자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첫 번째, 스마스라고 다 같은 스마스를 말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피부의 두께는 다른 문제이다. 피부가 얇다고 거상이 불리한 것이 아니며 그 아래의 표재성 지방층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수술해야 신경손상 없이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으며 심부볼 지방주머니를 안전하게 거상할 수 있다. 또한 감각의 회복이 빠르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각에 대한 것은 좀 더 자세한 논문이 있는데 너무 전문적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를 하였을 때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써마지, 울세라, 인모드, 아큐스코프 등을 하였을 때 어디에 영향을 받고 왜 안면거상 수술 시에 불리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